모듈 4에서는 글로벌 취업 환경의 인식 제고에 대해서 다소 주관적이나마 저희 견해를 여러분께 좀 전파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한국에서 멘토 활동을 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의 나이는 20대가 넘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성인입니다.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인생 진로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나가는 그런 의미인데요. 한국 와서 느낀 것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라든지 진로에 대해서 부모의 영향력이 아직까지 막대하게 작용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취업을 하고 직종을 선택할 때도 부모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취업 환경도 마찬가지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취업 환경에 대한 인식은 1960년대, 70년대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세요. 그 화석같이 굳어진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장래 진로를 관여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성찰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만 일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해외 취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하는 질문이 왜 해외 취업을 할 것인가? 왜? 이 점에 대한 성찰이 한 번쯤은 해볼 시기입니다. 과거의 해외 취업은 한국보다 월급이 많기 때문에 가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였는데 이제는 수입이나 급여 측면에서는 한국 기업의 급여 수준이 너무나 높아서 이제는 급여 측면에서는 해외 취업이 크게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급여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듯이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내가 남보다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러한 분야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현시키고 자기의 미래를 결정짓고 싶다면은 한국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환경이 좋은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 똑같은 야구를 하는데 한국에서 할 때보다 메이저리그에서 하니까 여러분 수입이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납니까? 똑같은 야구를 하는데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실현하고 싶다면 한국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해외의 무대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인생은 세계 어떤 나라에서 살면 가장 좋겠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시기입니다. 한국이란 나라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다른 외국으로 눈을 돌려서 가서 살게 된다면 한국보다 더 좋은 환경,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취업을 한다면 반드시 대기업, 큰 조직, 안정적인 조직을 선호하게 됩니다. 아마 90% 이상이 대기업 위주의 생각을 하게 될 것인데 해외에 있는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반드시 대기업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아니면 자영업자 또 봉사정신이 뛰어난 사람은 봉사기구에 가서 일하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면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러한 환경에 노출이 많이 안 되어서 생각을 해볼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의 예를 든다면 제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저는 컨설턴트 그리고 기업에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 한국에서 이 일을 했다면 수익을 올리기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렇지만은 카나다 기업을 바탕으로 이 일을 하게 되니까 카나다의 기업은 저 같은 사람의 역할을 아주 존중을 하고 또 이거 제가 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서 계약서 하나 없이 구두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일이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저는 대기업은 상대를 안 하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위주로 제 사업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대기업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의 역할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 회사의 능력으로 해결을 못하는 분야에 저 같은 사람이 개입이 돼 가지고 해결을 해주니까 아주 고마워하고 그에 대해서 대가도 아주 풍족하게 지급을 하니까 더군다나 카나다 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되니까 똑같은 일입니다마는 해외에 발판을 두고 일을 함으로써 보다 풍족한 인생을 살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브라이언 트레이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강조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직업이 없어지고 소멸되고 또 그에 반하여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될 수 있다. 남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겪어야 할 앞으로의 급변하는 환경이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말 프로액티브. 리액티브는 뭐냐? 실직자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 대책을 세우는 것이 리액티브입니다.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반응하는 것 리액티브. not reactive. 리액티브는 안 된다. must be proactive. 반드시 프로액티브한 인생을 살아라.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한국 기업에는 한번 입사하면은 뭐 영원히 갈 것 같처럼 생각하는데 영어권 기업에서는 입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언제 레이오버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사람은 근무하는 중에도 항상 다음 잡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산그룹이라고 하면은 아마 한국에서 가장 토종 기업의 색채가 강한 기업일 것입니다. 이 두산그룹도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신문기사를 봤는데요. 전체 임원 중 외국인이 50%고 매출의 60%가 해외에서 발생이 된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두산그룹이 지금까지 존속이 되고 번영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두산그룹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이제는 글로벌 취업이 남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닥쳐진 현실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